제20화 자동차라는 무대에 오르게 되는 윌리엄 듀란트. 칼 벤츠와 비렐름 다임러가 엔진을 만들어 최초의 자동차와 오토바이를 만든 1885년에 미국의 미시건주 플린트에서는 하나의 움직임이 일어나게 된다. 미시건주 서부 지역의 최고의 영업자가 되고 새로운 일을 벌일 때마다 큰 성공을 하게 되는 윌리엄 듀란트는 플린트 지역에서 어느덧 유명 인사가 되었다. 항상 사람들을 대할 때 항상 미소가 넘쳤고 겸손한 억양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달색 눈에 170cm 62kg의 외모는 사람들의 호감을 사기에 충분했었다. 플린트의 마을 사람들은 평판과 수완이 좋은 윌리엄 듀란트에게 한 가지 일을 부탁하게 되는데 바로 당시 플린트의 골칫거리였던 시에서 하는 상수도 사업을 개선, 보완해 줄 것을 요청을 받게 된다. 당시 플린트에서는 상수도로 인해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어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시민들은 상수도에 대한 불만이 극에 달해 요금을 내지 않게 되면서 시에서 하는 상수도 사업은 큰 적자를 보고 있었다. 상수도 사업의 개선 보완을 막기로 결정한 윌리엄 듀란트는 우선 플린트의 상수도망을 일일이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런 후 주로 상수도를 사용하는 플린트의 주민들을 만나 상수도에 대한 불만을 체크하였다. 윌리엄 듀란트는 곧 시민과 시당국 사이에 서로 다른 시각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윌리엄 듀란트의 역할은 이들 사이의 시각 차이를 줄이는 데 있었다. 그렇게 8개월이 지나자 플린트의 상수도는 개선되었고 시민들은 더 이상 불편을 겪지 않게 되었다. 그러자 시민들은 상수도 요금을 냈고 상수도 사업은 흑자로 돌아서게 되었다. 이때 윌리엄 듀란트는 고객에게 제품을 팔려면 고객의 마음을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윌리엄 듀란트는 이러한 깨달음으로 친구와 함께 보험 에이전시 회사를 차려 큰 돈을 벌었고 1883년 22세에 플린트의 자기 명의의 저택을 구입하게 된다. 그리고 1885년 6월 17일 플린트 최고의 미녀인 클라라 피트와 결혼했다. 그렇게 달콤한 신혼 생활을 하던 1886년 9월 윌리엄 듀란트에게 그의 미래를 바꾸게 되는 운명적인 사건이 벌어지게 된다. 윌리엄 듀란트는 플린트시 상수도 사업을 크게 개선하여 그 공로를 인정받아 상수도 사업에 계속 참여하게 되었다. 그래서 플린트 상수도 사업소의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길을 걷고 있었다. 길을 걷던 중 댈라스 도트라는 친구를 만나게 된다. 댈라스 도트와 잠시 이야기를 하는 도중 또 한 명의 친구인 존 엘저가 작은 마차를 끌고 그들의 앞에 나타나 이야기에 참여하게 된다. 윌리엄 듀란트는 댈라스 도트, 존 엘저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중요한 사실을 떠올렸다. 그는 오늘 플린트 상수도 사업소에 회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낸 것이다. 순간적으로 당황한 그는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곧장 회의 장소로 향하려 했지만 이미 시간이 많이 흘러 있었고 달려가도 지각할 가능성이 높았다. 그 모습을 본 존 엘저는 자신이 타고 온 마차를 가리키며 윌리엄 듀란트에게 탈 것을 권했다. 윌리엄 듀란트는 그의 마차를 흘끗 바라보았다. 당시 일반적인 마차라면 역마차나 사륜마차처럼 튼튼하고 커다란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존 엘저가 타고 온 마차는 크기가 작고 빈약해 보였으며 조금만 속력을 내도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처럼 보였다. 마차의 외관을 살펴보던 윌리엄 듀란트는 의구심을 품었다. 과연 이 마차가 빠른 속도를 내면서도 무사히 회의 장소까지 도착할 수 있을까? 그는 마차의 구조와 바퀴의 크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다. 네 바퀴의 지름은 약 120cm에 불과했고 좌석과 차축도 너무 가벼워 보여 조금이라도 급회전을 하거나 충격을 받으면 부서질 것만 같았다. 하지만
시간이 촉박했던 윌리엄 듀란트는 지각을 면하기 위해 결국 마차에 오르기로 결심했다. 그는 댈라스 도트에게 간단히 인사를 건넨 후 존 엘저의 마차에 올라탔다. 마차가 출발하자마자 윌리엄 듀란트는 심한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는 혹시라도 마차가 부서지지는 않을까 걱정하며 손잡이를 꽉 붙잡았다. 하지만 존 엘저는 그런 그의 모습을 보고는 자신만만한 태도로 마차를 더욱 빠르게 몰았다. 예상과 달리 마차는 빠른 속도를 내면서도 흔들림이 거의 없었다. 처음에는 비명을 지르며 속도를 줄여달라고 외치던 윌리엄 듀란트도 곧 마차의 편안함을 체감하게 되었다. 바퀴가 빠르게 구르면서도 충격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고 좌석이 흔들리지 않아 승차감이 뛰어났다. 이 놀라운 경험을 하며 윌리엄 듀란트는 깊은 생각에 빠졌다. 그는 단순히 마차를 타는 것을 넘어 지금까지 생각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사업 기회를 떠올렸다. 당시 마차 시장은 대부분 대형 역마차나 사륜마차가 차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존 엘저의 마차처럼 가까운 거리를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마차가 있다면 이를 활용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다. 회의가 끝난 후 윌리엄 듀란트는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이 마차에 대해 좀 더 알아보기로 했다. 그는 우선 존 엘저와 동일한 마차를 구입하여 직접 살펴보았다. 마차의 구조를 꼼꼼히 분석하던 중 그는 마차에 적용된 특별한 기술을 발견했다. 이 마차에는 당시의 일반적인 마차에는 적용되지 않은 원시적인 충격 완화 장치, 즉 서스펜션이 장착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 장치는 바퀴가 지면의 충격을 흡수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빠른 속도로 달릴 때에도 흔들림이 적고 승차감이 뛰어났다. 윌리엄 듀란트는 이 마차의 제조사를 알아보기 위해 플린트에서 남서쪽으로 120마일 떨어진 콜드워터로 향했다. 그곳에는 콜드워터 로드카트 컴퍼니라는 작은 마차 제조사가 있었고 바로 이 회사가 그 마차를 생산하고 있었다. 그는 처음에는 이 정도의 뛰어난 마차를 만드는 곳이라면 대규모 공장이 있을 것이라 예상했지만 막상 도착해보니 회사는 예상외로 작은 규모였고 시설도 낡아 보였다. 그곳에서 윌리엄 듀란트는 콜드워터 로드카트 컴퍼니의 사장인 토머스 오브라이언과 윌리엄 슈메들렌을 만났다. 그는 그들에게 자신이 직접 마차를 타보고 느낀 점을 이야기하며 이 마차의 뛰어난 승차감을 강조했다. 그러자 두 사람은 자신들이 특허받은 충격 완화 장치가 이 마차에 장착되어 있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밝혔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윌리엄 듀란트는 하나의 계획을 세웠다. 그는 이 마차를 더 널리 판매하고 싶었고 이를 위해 콜드워터 로드카트 컴퍼니의 영업권을 확보하려 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두 사람은 영업권을 판매하는 대신 아예 회사를 인수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을 해왔다. 그들은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고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기 때문에 회사를 매각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판단한 것이었다. 그들은 $1,500의 회사 전체 지분과 마차 생산 권리를 넘기겠다고 제안했다. 예상치 못한 제안에 윌리엄 듀란트는 잠시 고민했다. 그는 마차 제조업에 대한 경험이 전무했지만 이 마차가 성공할 것이라는 강한 확신이 들었다. 그러나 $1,500라는 금액은 당시 윌리엄 듀란트가 쉽게 마련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었다. 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단 협상을 이어갔다. 특히 마차에 적용된 충격 완화 장치의 특허권까지 포함되지 않으면 사업성이 낮아진다고 판단한 그는 특허권을 포함한 인수 조건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토머스 오브라이언과 윌리엄 슈메들렌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결국 자금난을 고려해 $1,500의 특허권까지 포함하는 조건을 받아들였다. 모든 협상이 유리하게 진행되자 윌리엄 듀란트는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었다. 그는 현재 수중에 $1,500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이를 마련하기 위해 돈을 빌려야 했다. 그는 두 사람에게 법률사무소로 가서 회사 매각 및 특허권 양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서류를 은행 금고에 예치하도록 요청했다. 또한 그는 5일 이내에 현금을 지급하는 조건을 내걸었다. 만약 기한 내에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인수계약은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 윌리엄 듀란트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발판을 마련했다. 그는 이 작은 마차가 향후 큰 성공을 거둘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윌리엄 듀란트는 그 길로 바로 플린트로 돌아가 미시건주 플린트 시티즌스 내셔널 뱅크를 찾아가게 된다. 윌리엄 듀란트는 자신의 사업에 대한 것을 행장에게 간략히 이야기하고는 공장의 각종 장비와 재고를 플린트까지 옮기는 비용으로 $2,000 대출을 요청했다. 윌리엄 듀란트의 이야기를 듣던 시티즌스 내셔널 뱅크의 행장은 미소를 지으며 그 자리에서 90일짜리 어음으로 $2,000를 빌려주게 된다. 윌리엄 듀란트가 시티즌스 내셔널 뱅크와는 단 한 번도 거래를 하지 않았지만 행장은 플린트에서 유명한 윌리엄 듀란트를 단번에 알아보았던 것이었다. $2,000를 시티즌스 내셔널 뱅크에서 손쉽게 빌린 윌리엄 듀란트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친구인 댈라스 도트에게 들려 곧 마차 사업을 할 것이라고 자랑하게 된다. 당시 기계제작소 사업에 실증이 났고 윌리엄 듀란트의 능력을 잘 알고 있었던 댈라스 도트는 윌리엄 듀란트에게 자신도 나차 제조 사업에 참여시켜 달라는 요청을 하게 된다. 그리하여 윌리엄 듀란트는 $2,000, 댈라스 도트는 $1,000로 총 $3,000의 자금을 갖고 마차 사업을 시작하게 된다. 1886년 콜드워터 노드카트 컴퍼니의 모든 각종 장비와 재고를 플린트까지 옮겨온 후 회사명을 플린트 로드카트 컴퍼니로 바꾸고 서류상에는 댈라스 도트가 사장이었지만 실제로는 윌리엄 듀란트와 댈라스 도트가 각각 회사의 지분을 절반씩 갖게 된다.